한국 반도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6년 3월 24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의 지하 상황실. 에어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만이 흐르던 그곳에서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터져나온 비명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테이블 양 옆으로 길게 늘어앉은 통상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더군요. 자동차 25%, 철강 25%, 선박과 화학 제품까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춰선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AI 산업의 심장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고동칠 수 없다는 그 서늘한 진실이 오만했던 대국의 기세를 단숨에 꺾어버린 것이죠.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걸까요? 전 세계 AI의 뇌를 장악하고 미국을 무릎 꿇린 그 경이로운 위험.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리처드 도노반입니다. 미국 통상대표부에서만 27년을 일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이익을 지켜온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 협상가죠. 제 인생의 대부분은 숫자로 가득 찬 서류 더미와 차가운 협상 테이블 위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6년 3월의 이 오후는 제 공직 생활 통틀어 가장 혼란스럽고도 경이로운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믿기 힘든 데이터가 떠올라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산업이 관세 전쟁으로 비명을 지르는 이 와중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163%라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거든요. 회의실 밖 복도는 차갑고 고요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은 흐릿하고 찬바람이 창틀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제 옆에는 오랜 동료인 찰스가 서 있습니다. 평소라면 거침없이 한국을 압박하자고 열을 올렸을 그였지만 지금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그가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딕, 우리가 정말로 한국 반도체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게 사실인가?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봅니다. 머릿속에서는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1994년이었죠. 텍사스 오스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날리는 공장 입구로 들어서던 회색 재킷의 동양인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고 늘 무언가를 배우려는 갈급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당시 28살에 오만했던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들이 여기서 뭘 얼마나 배우겠어.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때 제가 그중 한 명에게 건넸던 명함, 박이라는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고 있던 그 연수생이 30년 뒤에 미국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힘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찰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야. 물리적인 한계의 문제지. 제가 천천히 입을 뗍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네요. 지금 우리 미국 전역에 깔린 AI 데이터 센터 서버를 봐. 그 안에서 미친 듯이 연산을 쏟아내는 HBM, 즉 고성능 메모리가 어디서 오는지 자네도 알잖아. 전 세계 공급량의 80%가 넘는 그 칩들이 전부 한국, 이천과 청주의 공장에서 나오고 있어.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해? 한국에 메모리가 없으면 그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걸. 찰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세 발동 직전 일주일 동안 한국 반도체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고 공장 라인 앞에 줄을 서서 사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관세 100%를 붙이겠다던 상무장관의 호언장담은 협상 테이블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과는 별도로 합의하겠다는 굴욕적인 수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백기를 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30년 전 텍사스에서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정 매뉴얼을 들고 가다가 한국 연수생들과 마주치면 슬쩍 뒤집어 감추고 영어로 된 요약본만 던져주며 낄낄거렸던 그 비겁한 오만한 말이죠. 그때 그들이 점심시간에도 시판을 들고 서서 무언가를 메모하던 모습, 섭씨 40도가 넘는 텍사스의 열기 속에서도 클린룸을 떠나지 않던 그 지독한 집념을 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까요? 딕, 위에서 연락이 왔네? 당장 한국으로 날아가라고 하더건. 찰스가 힘없이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오라는 거야. 대체 그 이천이라는 동네에 뭐가 있길래 미국 대통령까지 쩔쩔매는지 확인하고 오라더군.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듭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차갑지만 심장은 뜨겁게 요동칩니다. 27년 통상 전문가 생활 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이번처럼 두려움과 경외심이 동시에 드는 여정은 처음이네요. 저는 지금 당장 짐을 꾸려야겠습니다. 30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들이 일궈낸 기적의 현장,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으로 말이죠. 거기에는 서류상의 숫자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K 반도체의 그 거대한 심장 소리를 들으러 저는 이제 길을 떠납니다. 찰스는 내 얼굴 앞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어요. 그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고 입가에는 경멸에 가까운 비소마저 머금고 있더라고요. 딕,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이천이라는 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우리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그 막강한 상무부가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단 말인가? 이건 미국의 자존심 문제야. 자네가 지금 한국의 편을 드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 벽을 울리며 날카롭게 꽂힙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히 재킷을 챙겨 입으며 그를 바라볼 뿐이에요. 찰스가 기억하는 30년 전의 그 초라했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가슴 깊은 곳에서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린 3월의 한국은 차갑지만 명징한 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30년 전 텍사스로 건너왔던 그 연수생들이 돌아왔던 이 길을 이제는 제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공항버스를 타고 경기도 이천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펼쳐지는 풍경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공장과 연구소들, 그리고 그 위로 뻗은 고속도로의 매끄러운 흐름이 이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왔는지를 웅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30년 전 그들이 텍사스의 뙤약볕 아래서 그토록 간절하게 적어내려갔던 그 메모들이 이 거대한 풍경의 씨앗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꾸만 목이 메어옵니다. 드디어 도착한 SK 하이닉스의 이천 캠퍼스. 그 거대한 위용 앞에 선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끝도 없이 이어진 거대한 반도체 팹 건물들은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보입니다. 은빛 외벽은 3월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전 세계 AI의 운명을 결정지을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안내를 맡은 젊은 엔지니어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합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오만함이 아닌 자신이 만드는 기술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더군요. 마치 30년 전 제가 마주했던 그 연수생 박의 눈빛이 수만 명으로 복제되어 이 거대한 단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방호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흰색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하니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져요. 공기가 완박하게 차단된 에어샤워 부스를 통과하는 순간 온몸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먼지 한 톨, 실수 하나조차 용납하지 않는 신성한 곳이다 라고 말이죠. 육중한 문이 열리고 드디어 클린룸 안으로 발을 내딛는 그 찰나, 저는 전신에 흐르는 소름 돋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먼 미래의 화성 기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천장 아래로 노란색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고 그 사이를 수천 대의 자동 운송 로봇들이 천장에 매달린 레일을 따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소음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그 로봇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한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억 달러를 호가하는 최첨단 노광 장비들이 묵직한 진동을 내뿜으며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한 구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이 바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HBM3E, 즉 5세대 고대역풍 메모리가 생산되는 핵심 라인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어요. 저는 유리 너머로 그 공정을 지켜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식별조차 불가능한 미세한 칩들을 머리카락 두께의 수백 분의 1 간격으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로봇팔의 움직임. 그것은 기술이라기보다 차라리 예술에 가까운 경지더군요. 칩 하나하나를 수직으로 연결하기 위해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것을 오차 없이 결합해내는 이 공정은 지구상에서 오직 이곳, 한국의 엔지니어들만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신의 영역인 겁니다. 저는 찰스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장비도 없고 돈도 없던 놈들이 뭘 하겠어.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광경은 그 오만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정의 노하우,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엔지니어들의 집념, 그리고 0.001%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 밤을 지새웠을 그들의 피와 땀이 이 유리병 너머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공장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해도 40년 세월 동안 숙성된 이 장인의 손길만큼은 결코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샘플칩 하나를 들여다봅니다. 이 작은 조각 안에 전 세계의 인공지능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구글의 검색 엔진이 돌아가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길을 찾으며 챗 GPT가 인간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지능의 근원이 바로 이 2000의 흙 위에서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찰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엔비디아의 GPU도 이 한국산 메모리가 심장처럼 박히지 않으면 그저 비싼 실리콘 조각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립니다. 클린룸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제 방호복안은 땀으로 젖어갑니다. 그것은 더위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마주한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30년 전 텍사스에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며 서류를 뒤집어 감췄을 때 그들은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대신 조용히 메모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안방까지 점령해버린 거대한 고속도로가 된 것이죠. 안내하던 엔지니어가 제게 조용히 묻더라고요. 리처드 씨,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공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관세를 붙인다면 당신들은 멈추겠습니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답합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소재를 막았을 때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요. 우리는 그저 다음 세대의 기술을 향해 달려갈 뻔입니다. 그 대답은 제가 들었던 그 어떤 협상 문구보다 강력한 경고이자 선언으로 들립니다. 저는 방호복을 벗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이천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앉은 기분이에요. 찰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습니다. 아니, 전화를 걸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너무 몰랐다고 사죄해야 할까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고 전 세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기술의 성벽이었던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텍사스에서 보았던 그 노을보다 훨씬 더 간렬하고 눈부신 빛입니다. 제 가방 안에는 이천 캠퍼스에서 받은 작은 팜플렛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 표지에는 미래를 향한 쉼없는 도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압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백기를 든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 앞에 굴복한 가장 정직한 패배 선언이었던 겁니다. 제 딸이 공부하는 대학 도서관의 서버도 찰스가 사용하는 최신형 스마트폰도 결국 이 2000의 흙냄새와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기져낸 결실이라는 사실이 비행기의 진동과 함께 제 온몸으로 전해져 옵니다. 엔비디아 본사가 위치한 산타클라라의 아침 햇살은 잔인할 만큼 눈이 부십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엔비디아가 직접 시뮬레이션한 공급망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찰스가 어제까지도 그토록 고집스럽게 사인을 요구했던 관세 재검토 초안이 초라하게 팽개쳐져 있습니다. 찰스의 얼굴은 이제 분노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30년 동안 기술의 변방이라 치부하며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이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된 것이죠. 찰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말 대체가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단 한 곳도요. 엔비디아 담당자의 대답은 짧고도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 한국에 HBM이 없으면 우리 GPU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곧 미국의 AI 산업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 비릿한 패배감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회의실을 빠져나오며 저는 찰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바라볼 뿐이죠. 찰스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나직하게 읊조리더군요. 틱,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가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을 보지 못했네. 그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 이제야 보여. 저는 대답 대신 지갑 속에 넣어둔 그 낡은 명함을 손끝으로 만져봅니다. 30년 전 텍사스에서 박이라는 사내가 남기고 간 그 예언 같은 문구.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그 약속은 사람이 아닌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압도적 실력이 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켭니다. 그리고 27년 공직 생활 중 처음으로 상부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반도체 관세 재검토에 대한 반대 및 특별 예외 조항 유지건. 제 손가락이 자판 위를 춤추듯 움직입니다. 엔비디아에서 확인한 데이터, 2000 클린룸에서 목격한 신의 영역에 가까운 공정,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전 그들이 흘렸던 땀방울의 무게를 담아 한자 한자 적어내려 갑니다. 찰스가 제 옆자리에서 그 화면을 묵묵히 지켜보더니 이내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제 보고서에 힘을 실어줄 보조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만했던 두 미국 엘리트가 비로소 한국의 진심 어린 위험 앞에 무릎을 꿇고 동역자가 된 순간인 것이죠. 워싱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3월 들어 단 열흘 만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63% 폭발했다는 뉴스 속보가 대형 모니터를 가득 채우고 했더군요. 187억 달러. 서울의 아파트 20만 채를 사고도 남을 그 엄청난 돈이 단 열흘 만에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관세 폭풍에 휘말려 갈 때 오직 한국만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그 풍랑을 뚫고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죠.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들이 멈춰서서 그 수치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누군가는 한국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묻고 누군가는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겠어? 라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는 찰스와 함께 상무장관실로 향합니다. 장관의 책상 위에는 이미 저희가 올린 반대 의견서와 한국의 수출 폭발 데이터가 놓여 있습니다. 장관은 창밖을 보며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내 저희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리처드, 찰스, 그대들이 직접 본 한국은 어땠나? 찰스가 저보다 먼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대답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30년 동안 뒤집어 감췄던 서류들보다 그들이 맨손으로 읽어낸 공정 경험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관세를 매기는 순간 미국이 먼저 파멸할 겁니다. 그 단호한 말투에 장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으로부터 최종 통보가 내려옵니다. 반도체 관세 재검토안 폐기, 한국 반도체에 대한 모든 규제 철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노을이 오늘따라 유독 따스하게 느껴지네요. 찰스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제안하더군요. 딕, 우리 오늘 저녁엔 한국 식당에 가세. 그들이 40년 전 중동 사막에서 마셨을 그 뜨거운 국물 맛이 갑자기 궁금해지는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제 가슴을 더 깊게 울리는 건 30년 전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숭고한 침묵의 힘입니다. 일본이 소재를 막고 미국이 특허로 압박해도 그들은 변명하거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인을 멈추지 않았고 연구실에 불을 끄지 않았을 뿐이죠. 그 정직한 노동과 지독한 인내의 시간들이 모여 163%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강대국 미국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 삶을 던졌던 모든 한국인들의 영혼이 거둔 거룩한 승리인 것이죠. 저는 지갑에서 박의 명함을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듭니다. 박 선생, 당신들이 옳았소. 당신들의 그 단단한 눈빛이 결국 세상을 바꿨구려. 저는 이제 압니다. 앞으로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들에게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기적의 DNA가 흐르고 있고 그것은 이제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박동이 되어 영원히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미국의 한복판에서 한국의 이름이 이토록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백악관 복도를 걸어가는 리처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도 경건합니다. 그의 지갑 안에는 30년 전 텍사스의 먼지 속에서 받았던 그 낡은 영함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죠. 찰스는 이제 리처드와 나란히 걸으며 창밖의 워싱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한국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차가운 눈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몰랐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뒤에 깊은 겸허함이 서려 있더라고요. 한때는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며 타국의 노력을 비웃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한 민족이 40년 동안 일궈온 숭고한 역사에 대한 뜨거운 경의입니다. 워싱턴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저녁, 리처드는 보고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아요. 그의 귓가에는 2000 클린룸의 그 정밀한 기계 소리와 30년 전 사막에서 아버지가 보내온 편지의 바스락거림이 교차하며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이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벌어온 그 귀한 외화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 이제는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 박동이 되어 미국 전역을 울리고 있다는 이 장엄한 인과응보의 드라마. 리처드는 그 경이로운 연결고리의 목격자가 된 것에 깊은 전율을 느낍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니 복도 전광판에는 한국의 3월 반도체 수출 실적이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163%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규제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라인을 멈추지 않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자 자식들을 위해 사막으로 공장으로 뛰어들었던 한국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승전보였던 것이죠. 리처드는 그 숫자를 보며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결국 진심은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은 세상을 구원하는군요. 이제 리처드는 사무실에 불을 끄고 퇴근길에 오릅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모니터 화면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그의 딸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아빠, 우리 회사 서버에 한국산 새 메모리가 설치됐는데 정말 빨라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리처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아빠도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단다. 그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한 민족의 혼이 담긴 결정체거든. 워싱턴의 밤거리를 걷는 리처디의 가슴 속에는 30년 전 텍사스 연수생 박이 남겼던 그 약속이 완벽하게 지켜졌다는 만족감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이름이 새겨진 훈장 같은 감동이 가득 차오릅니다. 저 리처드는 이제 확신합니다. 강대국의 권력보다 강한 것은 한 민족의 끈기이며 첨단 기술보다 위대한 것은 그 기술을 빚어낸 사람들의 진심이라는 것을요. 텍사스의 버스에서 내리던 그 회색 재킷의 청년들은 이제 전 세계 AI 시대를 이끄는 거인들이 되었고, 미국은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비로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승리를 넘어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인류사적인 기적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일궈낸 이 찬란한 결실 앞에 저는 오늘 밤 가장 정중한 예우를 갖춰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들은 진정 세계의 심장을 움직이는 주인공입니다.